자, 우리 보시면 자, 4단원에 1 하나 있습니다. 자, 동물도 권리가 있을까라고 하는 요 지문인데, 자, 우리 4-1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뭐냐면, 자, 제목을 쓰는 게 아니고, 자, 우리 요 친구는 이제 일단 갈래상 자, 논설문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 논설문과 관련된 특징을 하나, 자, 우리가 짧게 배우셔야 되고, 갈래적인 특징, 보통 설명문이랑 많이 비교해서, 자, 문제를 내기 때문에, 자, 논설문의 특징, 그리고 우리가 오늘, 자, 메인으로, 자, 2번 별표, 자, 여기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자, 논증의, 자, 방법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이해가, 자, 먼저 선행이 돼야 돼. 그래서 오늘은, 자, 요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본문에서, 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 읽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일단 논설문의 정의, 자, 우리가 다른 말로 주장하는 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친구는 이제 글쓴이죠. 자, 글쓴이가 자, 이 독자를 자, 뭐 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이제 목적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설득이 목적이 돼야 돼. 설득. 자,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자, 그 설득하는 바를 독자도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논설문의 특징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설명문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 그리고 그 정보를 독자가 잘 이해를 하면 되는 게 목적이니까. 자, 그 부분의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그러면은 독자를 잘 설득을 하려면, 자, 우리 수업도 그렇잖아. 내가 이제 수업을 해주는데, 내가 수업을 줄줄 읽어주면서, 자, 동물도 권리가 있을까? 이 글의 주제는 동물에게 권리가 있대. 라고 그냥 설명하고 끝을 내면 납득을 잘 못해. 왜? 그에 대한 왜라는 걸 설명을 안 해줬잖아. 근데 내가 수업을 하는 내용, 이건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모든 이제 과정들이 다 근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설득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뭐냐면, 자, 글쓴이의 주장과 자, 글쓴이의 이제 근거, 그 주장에 대한 근거, 이 것들이 잘 뒷받침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자, 타당성이 있다, 뭐 논리성이 있다 등등으로 자, 나누게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자, 요 논설문의 자, 특징은 여기 글쓴이와 독자를 설득하는 그 목적 아래서 주장과 근거를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주장과 근거를 배치를 했을 때, 자, 그 배치를 자, 해나가고 우리를 설득시키는 방법에 논증 방법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원래는 이게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 바뀔수록 점점 더 이제 간소화가 되는 것 같은데, 원래는 이 논증 방법에 여기는 안 쓰셔도 돼요. 자, 내가 쓰라고 할 때 같이 쓰면 돼. 자, 첫 번째 논증 방식에 이제 연역법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우리 귀납법이라고 하는 친구.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유추의 방식이다 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자, 네 번째는 자, 문제 제시와 해결. 자, 문제 해결의 논증 방식이 있다라고. 자, 예전에는 이렇게 네 개로 나눴거든. 자, 이제 조금 간소화됐어. 이 중에 1차로는 뭐가 빠졌냐면, 자, 요게 빠지기 시작을 하고, 자, 두 번째는 자, 요 유추를 귀납에 포함을 시키는 게 이번 2022 교육과정 내, 자, 너네 교과서 내의 설명으로, 자, 나와 있어요. 원래는 분리를 했는데, 자, 지금은 분리를 해서 이렇게 최종해서, 자, 이렇게 정리해볼까? 자, 첫 번째, 우리는 뭐랑 뭐. 자, 연역법과, 자, 두 번째, 자, 귀납법이라고 하는 친구.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돼. 간단해졌습니다. 간단해졌는데, 자, 이 귀납법 안에, 자, 플러스, 자, 유추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유추는 따로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이 논증 방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결론이나 주장에 이르고 싶어. 자, 그 과정의 순서가 조금 차이가 있거든?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자, 간단하게 써드릴게요. 연역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일반적인 원리, 보편적인 원리. 자, 이걸 뭐라고도 하냐면, 전제라고도 불러, 전제. 자, 이 전제를 한 개를 깔 수도 있고, 여러 개를 깔 수도 있는데, 자, 전제를 깔아두고, 자, 그것에 대해서, 자, 일반적인 결론에 이르는 방식. 자, 요걸 연역법이라고 얘기를 해. 자, 예를 들어, 자, 이 연역법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이제 논법 중에 하나가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 3단 논법. 자, 요 3단 논법이라고 하는 친구는 전제가 총 2개가 필요해요. 자, 그걸 자, 정리해가면서 볼 거야. 자, 먼저 전제 1. 자, 교과서에서는 전제 1, 전제 2 이런 식으로 나누던데, 자, 전제 1과 전제 2는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전제 1은 대전제. 자, 그 다음 전제 2는 소전제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대전제인데, 자, 이 전제라고 하는 것들은 연역법 안에서는 무조건 참이 돼야 돼.
자, 그 예시를 한번 써볼까? 자, 이 대전제 중에 자, 모든 자, 가장 유명한 문장을 끌고 올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은 자, 죽는다라고 하는 친구. 자, 요런 명제가 있다고 쳐봐. 자, 모든 사람은 죽는데 그러면은 사람 중에 안 죽는 사람이 있나? 한 명도 알 수가 없어. 그지? 자, 그런 것처럼 무조건 참인 자, 전제. 자, 가장 보편적이고 큰 전제를 대전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전제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면 자, 개개인 개별로 내려갈 거야. 자, 여기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게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자, 소전제입니다. 자, 그리고 연역법에서는 이 소전제로 깔아주는 친구도 항상 참이어야 돼.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당연히 사람이 맞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소전제가 만들어졌을 때, 자,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론이라고 하는 친구가 뭐냐면, 자, 잘 봐. 모든 사람은 죽어. 그럼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래.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친구는 자, 결국 어떻게 되겠냐? 죽는다고 해야겠지. 맞아? 자, 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하는 이 친구. 자, 이것이 전제 1, 2로 인해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이걸 기호로 이제 간단하게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자, 이 친구를 A랑 B라고 두면, 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에, 자, 이 A, B를 쓸 수 있는 구간이 여기 있죠. 사람의 A.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또 다른 자, 구간이 나왔으니까 이거 C라고 한번 더 보자고. 자, 그러면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어떻게 배치를 하면 돼? C는 B다라고 가면 돼. 자, 그래서 A는 B다라고 하는 명제, 그리고 C는 A다라고 하는 요 순서의 명제가 있다면 반드시 C는 B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자, 대전제, 소전제, 결론에 이르는 3단론법, 즉 연역법이라고 그래요. 연역법. 자, 근데 연역법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 원리가 참이면 자, 이 결론이 이제 결론 부분도 자, 무조건 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연역법의 자, 가장 큰 이제 강한 규칙 중에 하나인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자, 귀납법이라고 하는 친구가 뭐냐면 자, 귀납법은 자, 이 결론과 원리를 살짝 좀 반대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 사례를 통해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자, 연역법에서 결론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개별적인 사례가 되고 자, 귀납법에서는 그 사례가 앞으로 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귀납법의 사례는 주로는 자, 객관적으로 이제 관찰되는 것들이 자, 굉장히 많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땡땡법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자, 이 귀납법의 사례를 자, 조금 먼저 살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자, 참새라고 하는 새가 있어. 자, 참새라고 하는 새는 자,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자, 세부적인 사례가 있어. 웬만한 대부분의 참새는 날 수 있는 새가 맞죠,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비둘기라고 하는 새가 있어. 자, 비둘기는 날 수 있니 없니? 날 수 있다, 그죠? 자, 날 수 있어. 자, 요 개수는 훨씬 더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한 개 정도만 더 해보면, 자, 이번에 기러기라고 하는 새. 자, 기러기라고 하는 새는 날 수 있다, 없다?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요게 지금 귀납법에서 본 관찰된 구체적인 사례들이야. 자, 이걸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모든 새는 자, 날 수 있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원리를 끌어낸 겁니다. 끌어낸 거야. 자, 근데 여기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자, 참새, 비둘기, 기러기처럼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요 사례들은 자, 전부 다 참은 맞아. 그지? 자, 참은 맞는데 자, 이 참이 아닐 때도 있단 말이야. 자, 거짓인 사례를 하나 끼워 넣을 겁니다. 자, 만약에 이것도 여기 나오는 개별적인 사례가 참이라면 자, 새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이죠. 이 결론이 참이 될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자, 거짓인 사례 하나를 끼워 넣어 봅시다. 우리 날 수 없는 새, 펭귄으로 해볼까? 펭귄. 자, 펭귄이라고 하는 자, 새를 우리가 관찰을 했는데 자, 이 펭귄은 날 수 있니 없니? 날 수 없는 새잖아. 그치? 자, 요런 거짓 또는 예외가 하나라도 존재를 한다면 자, 이 새가 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자, 거짓인 명제,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연역법 같은 경우는 전제가 참이면 무조건 참인데 자, 귀납법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자, 사례로 제시된 것들이 참이라고 하더라도 자, 이 원리인 결론이 자, 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 그 사례의 예외에 따라서
거짓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요게 이제 귀납법이에요. 귀납법. 자, 그러면 유추. 자, 이 유추라고 하는 방식은 왜 귀납법에 포함이 되냐면, 자, 유추는 유비추론, 유비출이라고 하는 말이 준말이거든. 자, 유비라고 하는 말이 자, 비슷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은유나 비유, 직유법, 요런 이제 다양한 비유법에서 쓸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한데, 자, 비유로 예를 들지 말고, 자, 그런 게 있어. 예를 들어 이제 찬빈이가 쌍둥이라고 쳐봐. 쌍둥이라고 하는데, 자, 찬빈이가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잘생겼어. 근데 아직 우리는 찬빈이의 쌍둥이 동생의 존재를 본 적은 없어. 근데 쌍둥이는 비슷하다라고 하는 특성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 찬빈이 동생도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 하겠지라고 예측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유추라고 하는 친구를 기호로서 표현을 하면, 자, A라고 하는 친구, 자, A라고 하는 친구의 특성을 우리가 확인을 해요. 자, 그래서 이 A와 이제 비슷하거나 유사한, 자, B라고 하는 또 다른 상황이나 대상에게, 자, 이 특성을 자,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방식인 거야.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나눴는데 이 유추를 귀납법의 범주 안으로 넣어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이 특성은 우리가 실제로 관찰을 해야 되거든. 왜? 찬빈이가 실제로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운동도까지 잘하는지를 우리가 실제로 봐야 돼. 자, 그러면 이게 관찰된 것이고, 자, 이 관찰한 사례들을 토대로 쌍둥이 동생인 이제 찬빈이의 동생이 있다면, 자, 그 친구의 이제 외모나 성적이나 운동 능력을 예측을 하는 거니까 일종의 이것도 자, 귀납의 사례로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 결과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A를 관찰했어. 찬빈이를 관찰했고, 찬빈이 동생을 또 관찰했어. 근데 그 친구가 공부를 못해. 그러면은 이 결론은 예측치가 틀린 게 되잖아, 그치? 자, 그렇게 되면은 거짓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 연역보다는 귀납에 넣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 설명을 제가 미리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오늘 읽어볼 본문 있죠? 자, 그 본문에 연역법이랑 귀납법이 모두 제시된 게 있고, 자, 단순히 그걸 찾으라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 사용된 연역법이나 귀납법이 상대방을 설득하기에 자, 타당한 이제 논증의 방식이냐라고 하는 걸 판단한 것까지가 학습 활동에 제시가 되어 있다고. 자, 그래서 일단 그걸 위해서 개념 설명을 먼저 해드린 겁니다. 자, 지문 자체는 안 어렵거든. 자, 해당되는 부분 제가 읽어드리면서 표시를 해드릴 거니까, 자, 우리 본문 한번 봅시다. 자, 본문을 보면은 제가 이제 복붙을 하는 과정에서 문단 구분을 조금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문단은 내가 크게 띄운 거 있지. 그거 기준으로 보면 돼. 앞칸이 띄어진 거 기준 말고, 자, 큰 덩어리를 그냥 하나의 문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고 싶어 한다. 자, 고통을 피하고 사회 속에서 남과 어울려 살려는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 하는데, 자, 동물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해. 자, 일종의 유추적 발상이라고 하는데 교과서에서는 이걸 유추라고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하진 않는데, 자, 내용을 여기서부터 조금 볼까? 자, 결국 우리가 읽은 부분은 뭐냐? 자, 인간은 자, 욕구를 가지고 있는 생명이야. 그치? 자, 그리고 동물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동물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와 같이 욕구가 있는 생명이야. 그치? 여기까지 끌어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우리도 배고프면 밥 먹고 싶잖아. 그치? 근데 강아지도 어때? 말은 못하지만, 그 배고플 때 밥그릇, 이제 자기 이제 그 강아지 앞에 두면은 막 목줄에 묶여있으면 침 질질 흘리고 그러잖아. 그치? 다 욕구가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저마다 타고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려 한다. 그러나, 자, 주변을 살펴보면 인간이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 자, 여기 밑줄, 동물의 욕구를 돌아보지 않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자, 굉장히 흔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제로는 인간도 욕구가 있고 동물도 욕구가 있는데, 자,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자, 이 동물들의 욕구를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말 그대로 자, 인간 때문에 자, 이 동물들의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요것들이 자,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날갯짓하며 높은 곳에 오르고 흙을 쪼고 싶은 닭을 공장식 축산을 위해 좁은 틀에 가둔다. 자, 새는 날고 싶은 게 욕구인데 그걸 가둬놓는다 이거지. 자, 무리 생활을 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코끼리를 사람들의 관람을 위해 동물원에 울타리 안에서 외롭게 살아가게 한다. 자, 이러한 사례는 자, 여기 밑줄, 자, 인간이 동물을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물건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 무시의 결과 마치 동물을 자, 물건으로 자, 취급을 하더라라고 하는 게, 자, 요 논설문이 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 여기가 문제 제기의 구절이야. 문제 제기.
자, 이 논설문을 쓸 때도요. 자, 상대방을 설득할 때 문제가 안 될 만한 걸 문제 삼으면 굳이 설득력이 있다고 하지는 않거든. 자, 예를 들어 이제 예를 들어 서구쌤은 배가 고픈가? 에 대해서 이제 너네들한테 뭔가 논설문을 쓰려 그래. 근데 사실 내가 배가 고픈 건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야. 그럼 사실 관심을 끌지 못하고 설득력 떨어진단 말이야.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논설문에서는 자, 문제가 되는 상황을 제기해 주는 게 일반적이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 가볼까요? 자, 2번으로 가면 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 문제를 어떻게 있다라고, 그냥 문제가 있다라고만 주장을 하면 설득력이 떨어져. 그럼 그걸 위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를 할 거란 말이야. 자, 이어볼까요? 자, 과학자들은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해부학적 구조와 진화론적 증거 등을 확인함으로써 척추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신경체계가 인간과 근본적으로 같다는 사실을 자, 규명하였다. 자, 지금 이 문단은 자,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자, 인간과 동물이 욕구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는 자, 결국 인간과 동물은 비슷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거든. 자, 근데 아까 우리 그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자, 그리고 무시되고 물건 취급을 한다는 말에는 욕구를 제한하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고통을 받는 거야. 자, 니들도 이제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가지 마. 계속 앉아서 공부나 해라고 하면 극강의 고통을 받는단 말이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 동물들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자,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자, 요 이제 일종의 의견이죠. 자, 근데 이 의견이 힘을 얻으려면 자, 동물들도라고 적어줄까? 자,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에 자, 일정 부분의 근거가 있어야겠죠. 자, 여기 근거가 하나, 두 개가 제시가 될 거거든. 자, 어디 먼저 제시가 됐냐면 과학자들이 뭔가 사실을 규명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요약해서 자, 그 뒤에 연구 결과에 밑줄 쳐볼래? 자, 과학자, 자, 실제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자, 연구 결과를 가지고 동물들이 고통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자, 그건 설득력이 있단 말이야. 자, 내가 생물학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동물들도 고통을 느낀대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자,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오고요. 자, 이어서 볼까요? 자, 연구 결과 동물과 인간이 감각을 느끼는 능력이 비슷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자, 그러나 자, 동물들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꼭 과학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해. 자, 왜? 그 옛날에 이제 쌤이 강아지를 이제 본가에 이제 지금 있는데 옛날에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 희동이라고 조그만 말티즈 있어. 말티즈인데 애기 어릴 때 이제 뭐였더라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실수로 발을 살짝 이렇게 밟은 적이 있거든. 발을 밟은 적이 있는데 우리도 발 밟히면 어때? 아! 이러잖아. 그치? 근데 그 강아지도 완전 이제 갓난아기 때였는데 발을 딱 밟히니까 깽깽하면서 계속 울더라고. 이걸 고통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굳이 그걸 연구 결과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어서 볼까요?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볼 수 없기에 자, 그 사람의 고통을 직접 느낄 수는 없죠. 자,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자,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하다는 것에서 우리는 타인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안다. 자, 나를 때렸는데 아파. 아! 라고 해. 다현이를 때렸는데 아! 라고 하면은 다현이 똑같이 고통을 느낀다라고 우리는 인지를 한다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 밑줄 동물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자,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하다는 것. 자, 요게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자, 두 번째 근거가 되는 거지. 그럼 요걸 요약하자면 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거잖아. 자, 경험적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자. 자, 요게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자, 요 첫 번째 자, 의견에 대한 근거가 돼요. 자, 이렇게 근거는 어느 정도 타당하게 잘 갖춰지고 있는 글인 거야. 자, 다음 3문단 볼래? 자, 3문단에 보면 자, 또 하나의 의견이 나올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동물에게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 우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생각에서 찾을 수 있다. 자, 우리는 인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데 자, 요거는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인종차별주의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 자, 그러면 결국 자, 두 번째 자, 큰 의미긴 한데 자, 동물의 자, 권리를 자,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 그것은 뭐와 같다? 자, 인종 차별과도 같다라고 하는 요런 의견. 자, 요런 의견은 또 하나의 근거가 있겠죠. 그죠? 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게 왜 또 인종 차별이랑 같은 거냐? 자, 그러면 조금 더 다시 읽어보면 자,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무시하는 관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런 뭐 말들도 아직 남아있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 내가 이제 요즘 학교 현장에 이제 나가 있는 제 친구들 보면은 용어들이 되게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거든. 요즘 학교에서 혼혈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 알아? 안 쓰고 이제 되게 말도 좀 이상해. 이제 그 뭐더라?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나 아니면 두 분 다가 이제 외국인이신 분들, 그런 집안의 아이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이주 환경 학생이라 부른대. 이주 환경 학생. 자,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도. 자, 어쨌든 그런 용어를 쓴대. 이제 혼혈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주는 불편한 느낌, 그런 것들 이제 좀 지우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자, 흑인 노예 제도나 흑백 분리 정책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래요. 자, 이게 인종차별 사례잖아, 그치? 자, 이때 그러한 제도가 차별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을 한다. 자,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는다든지, 자, 학교를 같이 다닐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명백히 차별이다. 자, 피부색은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자, 그것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다. 자, 철조망으로 된 좁은 우리나 우리 동물원에서 동물을 기르는 관행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다. 자, 인간이나 동물 중 어떤 종에 속하느냐는 대상이 그 고통을 느끼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가 될 수 없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 자, 그럼 이 사람 글쓴이가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근거는 뭐냐면 근거라고 표시할 필요는 없는데, 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거는 인종차별과 같다. 자, 그러면 자, 동물과 이제 인종이 다르다는 걸 차별하지 말자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인종은 아니지만 동물과 인간도 종이 다르잖아. 근데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차별할 이유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힘을 실어줄 근거는 조금 밑에 가면, 자, 이를 두고, 자, 여기 밑줄 철학자 피터 싱어는 자, 인종차별주의에 빗댄 종차별주의라는 개념을 이용한다. 자, 여기 밑줄 쳐볼까?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의견에 대한 주장은, 자, 여기 철학자가 나왔어. 자, 철학자, 자, 피터, 자, 싱어의, 자, 의견이자 주장이 나오는 거지. 그지? 자, 우리 그런 거잖아. 우리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을 일부 뭐라고 불러요? 전문가라 그래, 전문가. 자, 우리 이제 뭐 지금 우리나라는 수질이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랑 한국수자원공사의 장이 얘기하는 거랑 뭐가 더 믿음직스럽냐? 그 사람이 더 믿음직스럽잖아, 그치? 왜? 그 사람은 그 영역의 전문가니까.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 근거로서, 자, 공신력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를 끌고 오면 신뢰도가 당연히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지금 노란색으로 쓰고 있는 건 다 근거예요, 근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어서 읽어볼까요? 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자기가 속한 인종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인종을 차별해도 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인종차별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자, 마지막으로라고 하는, 자, 여기 세 번째 의견이 등장을 하는데, 자, 여기서는 어떤 의견이 주장이 되는지를 봐봐. 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일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 여기 밑줄. 자, 세 번째는, 자, 약자를, 자, 위한, 자, 사회적 진보이다라고 얘기를 해. 자, 말 그대로, 자, 이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거는 약자를 위한, 자, 우리 사회가 하나 더 나아가는 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러면 그에 대한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는 인간의 권리를 인정한 태도와 맞닿아 있는데, 자, 그 뒤에 인지심리학자부터 밑줄. 인지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저서에서까지. 자, 이번에는 이제 스티븐, 자, 핑커라고 하는 친구. 자, 이 친구 아까 우리 철학자 피터 싱어는 그냥 말을 가지고 온 거라고 본다면, 의견이나 말을. 자, 이번에 스티븐 핑커는, 자, 저기 저서라고 나오죠. 저서. 책이란 말이야. 자,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왔고, 자, 우리 책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자, 어딘가에 인증을 계속 받은 거야. 그러면 이 스티븐 핑커라고 하는 친구도, 자, 앞에 뭐라고 나와요? 인지심리학자라고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일종 어느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 우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충분히 된다고 해. 자, 이어서 자, 이 저서에서 뭘 했는데, 자, 1970년대 동물의 권리에 관한 논의가 확산된 이후, 자, 동물 학대 건수가 급격히 줄었다라고 얘기를 한대. 자, 이 동물의 권리에 대한 논의는 뭐다? 동물의 권리도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학대 사례가 엄청 줄기 시작했대요. 자, 그리고 이 궤적과 함께 성차별, 아동학대, 인종혐오 범죄 등이 함께 줄어들고 있음을 방대한 자료와 함께 보여준다라고 하니까, 자, 아까 말했던 인종혐오 범죄는 인종차별이잖아. 그럼 인종차별이 줄어드는 것처럼 이 이제 동물학대가 줄어들고 있다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 폭력과 야만이 어느 한 분야에서만 개선되는 게 아님을 강조했고요. 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알면서 이를 외면하는 사회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가 있죠. 자, 또 공신력 있는 사람 나왔잖아. 여기 밑줄. 자,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간디도 비슷한 말을 했다고. 자, 간디가 뭐라 했는데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며 약자를 대하는 태도.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간디의 말에서도 동물도 약자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잖아. 자, 성차별도 성적으로 더 약한 쪽을 차별하는 것을 성차별이라고 하는 거고, 아동학대도 아동이 성인보다 더 약한 존재라고 하니까 그걸 차별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나아가 국가의 도덕성까지도 드러냄을 강조하였다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문단까지 있죠. 사문단까지 지금 세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자, 첫 번째 의견은 뭐다?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인종차별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 세 번째는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를 위해서라도 동물의 권리는 인정이 돼야 돼. 그럼 여기 세 가지를 모두 자, 한 군데로 한번 묶는다면, 자, 결국 여기서 끌어내고 있는 자, 글쓴이의 입장이나 주장은 뭐다? 자, 동물에도 자, 동물에게도 자, 뭐가 있다? 자,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 거라고. 자, 그러면은 이 글의 글쓴이는 자, 동물에게는 권리가 있다는 쪽이랑 없다는 쪽 중에 있다는 쪽에 자, 힘을 많이 싣고 있는 사람인 거야. 자, 그럼 이어서 자, 볼까요? 자, 오문단으로 넘어가면 자, 글의 흐름이 한번 바뀌는데, 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 그러면 글쓴이랑 입장이 반대인 사람들이잖아. 그치? 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한대? 자, 동물은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해.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 동물과 달리 그 이유가 동물과 달리 인간은 이성적 사고를 하고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 이거는 동물이 쓸 수 없는 건 맞잖아. 그치? 동물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한다든지 아니면은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뒤가 더 중요하지. 자, 인간 중에서도 여기 밑줄. 갓난아기는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없고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다. 자, 그럼 여기서는 자, 뭐냐면 이제 예상되는 자, 반론이 있어요. 이 예상되는 반론은 자, 동물의 권리는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자, 그 이유가 뭐냐? 이성적인 사고와 자,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라고 하는 게 그들의 반론인데, 자, 이 예상 반론을 다시 깨고 있죠. 자, 이거를 글쓴이는 반박을 한다고. 자, 뭘로? 자, 갓난아기의 사례로 반박을 해. 자, 갓난애 태어난 지 열흘 됐어. 말할 수 있니? 안 되죠. 논리적 이성적 사고 돼? 안 돼. 걔네들은 그냥 기분 나쁘면 울고, 자, 기분 좋으면 웃고 이런 거밖에 못해. 그리고 태어난 지 10일이면 웃지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야. 오히려 동물보다도 더 못한 상태란 말이야. 송아지도 이제 슬프면 운다라고 하잖아. 걔네들은 감정 표현도 할 줄 알고 하는데, 그러면 갓난아기는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고 권리가 인정되면 안 돼? 그거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난아기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잖아. 근데 왜 동물은 그걸 안 주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반박으로 아예 자, 원천 차단을 하는 거라고. 자, 이어서 갓난아기는 우리와 같은 인간종에 속하므로 동물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역시 인종차별주의와 역시 다르지가 않다. 자, 그리고 이제 나와 같은 인간인데 라고 하는 태도는 나와 같은 인종인데 라고 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6문단. 자,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 그러면 요약하겠다, 그치? 자, 동물에게는 권리가 있다. 여기 밑줄. 자, 이 글쓴이의 주장이죠, 그죠? 자, 이어서 자, 권리가 있는 존재는 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고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당연하다. 자, 따라서 우리는 동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과에 이르는 거죠. 자, 이어서 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려는 사람들도 자, 동물에게 학교에 다닐 권리나 투표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자, 이것은 이성적 사고와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동물의 본능을 존중하자는 것이다. 자,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관행은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자, 동물의 본능을 무시하고 좁은 우리에서 동물을 기르는 공장식 축산, 야생동물의 타고난 환경과 전혀 다른 곳에서 기르는 동물은 아까 코끼리 같은 사례가 앞에 나왔었지, 그치? 자, 화장품이나 세제따를 만들기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동물 실험이 그런 관행이다. 자, 인간이 자신의 본성에 맞게 행동하도록 존중하는 것이 인권의 기본인 것처럼, 자, 동물도 동물의 본능에 맞게 행동하도록 존중하는 것이 동물권의 기본이다라고, 자, 마지막 마무리를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 글은 끝났는데, 쌤이 아까 열심히 설명한 게 안 나왔는데요 라고 하지. 우리가 읽은 부분 안에 있어서 그래. 자, 다시 올라갈 겁니다. 자, 우리 요 글에서 연역법이랑, 자, 귀납법이라고 하는 친구가 실제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어디에 있냐면, 자, 앞으로 넘어가 볼래요? 자, 앞으로 넘어가서, 자, 먼저 귀납법이 어디에 있냐면, 자, 이 귀납법은, 자, 이문단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문단에. 자, 그러면은 이문단에 드러나는 귀납법을, 자,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 자, 이문단에 어디 있냐면, 자, 우리 이문단의 네 번째 줄 중간쯤을 보면, 자, 거기 괄호 쭉 칠 겁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볼 수 없기에부터, 자, 이렇게 괄호를 시작을 할 거고, 자, 어디까지냐면, 자,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말해준다까지.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자, 귀납에 해당이 된대. 자, 왜 귀납에 해당이 되냐? 우리 귀납의 원리가 뭐였지?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례를 통해 원리나 결론에 이르면 된다 그랬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그 구체적인 사례는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 그 사람의 이제 행동이나 소리가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하다는 것에서 타인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안다. 이와 마찬가지로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어떤 행동이나 자, 소리를 통해, 자, 그게 고통이 있는 것을 안다는 것. 자, 요게 아까 우리 뭐라고 했죠? 자, 첫 번째 요 근거에서 경험적 사실이라 했잖아. 그치? 경험적 사실이 귀납법에 나오는 저 사례랑 똑같은 말인 거야.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사례이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결론이 뭐예요? 동물도 자, 행동과 소리로 인해 고통을 표시를 하니까, 자, 동물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자, 요게 결론에 이르는 말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아까 우리 귀납법 안에 유추가 엮인다고 하는 게 요걸 유추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자, 인간의 특성을 끌어냈고 동물이 인간과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자,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는 거잖아. 그치? 유추라고 봐도 되지만 자, 교과서에서는 큰 의미로서는 귀납법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연역법의 사례는 자, 어디에 있냐면 자, 육문단의 마지막에 보세요. 자, 육문단의 마지막에 보면 자, 육문단에 보면 어디서부터냐면 자,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 뒤에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이 돼. 자, 거기서부터 자, 세 번째 줄 끝에 보면은 자, 침해해서는 안 된다. 보이시나요? 자, 우리는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까지. 자, 여기까지가 자, 연역법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연역법 아까 3단론법 설명할 때 전제 두 개랑 결론이 나왔다. 그치? 자, 대전제, 소전제라고 하는 말은 원래 3단론법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인데 자, 여기서는 전제 1, 2. 자, 요걸 지금 계속 가지고 오면 너네 헷갈릴 거거든. 교과서에서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전제를 전제 1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자, 전제 1이 어디냐면은 자, 여기 동물에게도 자,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자, 교과서 내부 설명으로는 전제 1이라고 합니다. 전제 1. 자, 그럼 두 번째 전제는 어디 있냐면 권리가 있는 존재는 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고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여기가 자, 전제 2번이야. 자, 정리를 하자면 자, 동물의 권리는 자, 존중을 해야 한다. 자, 그리고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 전제 2예요. 전제 2. 자, 이게 전제 2고 자, 그러면은 이 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자, 그 뒤에 나오는 우리는 동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 까지. 자, 여기 미안. 여기 동물의 권리가 아니고 권리가 있는 존재. 자, 권리가 있는 존재는 존중받아야 되고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다? 결론이 자, 동물 역시도 자,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 존중을 받아야 하고 자, 침해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른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전제 1, 2를 여기다가 갖다 넣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자, 원래는 대전제가 가장 큰 전제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여기 전제 1이랑 2 중에 사실 대전제는 여기야. 전제 2가 대전제예요. 대전제. 가장 큰 전제고. 자, 그 다음 전제 1이 자, 일종의 소전제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면 되거든. 자, 원래는 이 순서가 바뀌는 게 논리상 맞습니다. 자, 논리상 이게 바뀌는 게 맞고, 자, 마지막에 나오는 이 친구가 자, 결론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근데 이 소전제랑 대전제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 때문에, 이 작은 변화 때문에 요 이제 지문의 학습 활동에서는 여기 연역법 파트가 타당하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입장도 있고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도 있어. 자, 그거는 제가 여기 프린트에 다 실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타당성 판단은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자, 5번, 5쪽으로 잠깐 가볼래? 5쪽이 아니라, 자, 6쪽에 가장 마지막 있죠. 자, 이 글에 사용된 논증 방법과 설득 효과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 나오는 가 부분 있지? 자, 가 부분이 이제 귀납을 설명하는 이 문단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 부분이 6문단에 나오는 연역법의 자, 부분인데, 자, 거기에 설득 효과 칸을 한번 볼래? 자, 귀납의 논증 방법의 설득 효과를 보면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 자, 이유가 뭘까? 행동과 소리처럼 여기 밑줄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 자, 이걸 근거로 들어. 자, 그렇기 때문에 경험으로 확인한 사실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동물도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자 결론을 도출하고 있어서 글쓴이의 생각에 쉽게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설득적이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근데 나는 두 가지가 있죠. 자, 나의 밑에 봐봐. 자, 설득에 효과적이다도 있고 효과적이지 않다도 있어. 자, 먼저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면 여러 이유와 근거를 들어 참임을 밝힌 전제 1과 보편적으로 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전제 2. 자, 여기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실상 대전제라고 보는 게 맞아요. 대전제가 가장 보편적이거든. 자, 그러면 여기 여러 이유와 근거를 들어 참임을 밝힌 전제 1. 자, 여기 참임을 밝힌 전제 1이 요거잖아. 동물은 권리가 있다. 이걸 어디서 밝혔죠? 아까 2, 3, 4문단. 여기. 자, 여기서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밝혀냈잖아. 그치? 이 전제를. 자, 그래서 이제 전제 1과 2가 모두 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역적으로 도출하는 과정이 논리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건 긍정적인 입장인데, 자, 밑에 볼래? 설득에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여기 밑줄. 전제 1이 관점에 따라 참이 아닐 수도 있다. 자, 잘 봐. 우리 논설문이잖아. 자, 논설문의 주장은 항상 정답일까? 아니야. 자, 동물의 권리, 우리 이 글만 읽으면 어느 정도 설득돼가지고 동물도 권리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걸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근거도 분명히 명확해. 뭐 그런 거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동물의 범위를 엄청나게 막 넓혀요. 이제 그 곰벌레라는 게 있죠. 곰벌레라는 게 있는데 그 친구도 동물의 범주에 넣을 수 있거든. 근데 그 친구는 아무리 자르고 불태워도 수십 번, 수백 번 이제 계속 재생을 한대. 그리고 걔네들은 고통을 느끼는 기관도 없어가지고 사람이 느끼는 고통도 안 느낀대. 근데 동물이지. 그러면 모든 권리의 동물이 다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범위의 문제가 또 생기잖아, 그렇지? 요거는 그냥 일종의 제 의견을 또 말씀드린 거긴 한데 글의 관점은 당연히 아니죠. 자, 그러면은 잘 봐. 지금 이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요 글쓴이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의 주장일 뿐이야. 주장일 뿐. 자, 그러면은 다른 주장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자, 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무조건 참인 전제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설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전제 1이 관점에 따라 그러면은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관점이라면 참이 아닌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전제가 틀렸잖아. 너가 말한, 쌤이 말한 연역법은 원리인 전제가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전제가 틀렸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결론도 참이 아니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를 근거로 도출된 결론도 타당성을 잃을 수 있다. 잘못된 전제에서는 올바른 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게 두 번째 의견이야. 그래서 가인 귀납은 교과서 기준에서는 그냥 무조건 설득적이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자, 밑에 있는 연역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자, 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자, 요 그래서 이제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쓴 게, 자, 우리가 오늘의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죠. 자, 이 논증 방법과 관련된 포인트를 잡아드린 거고, 자, 그 앞서 이제 논설문의 특징 같은 경우는 보통 설명문이랑 많이 비교를 하고, 자, 더 확장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앞서 서정갈래랑 서사갈래 같은 것들 이제 넣어놨죠. 그리고 이제 우리 문제 풀 때 보면은 갈래 관련된 문제를 넣기도 하잖아, 그치? 거기에 설명문 설명 하나 끼워놓고 이제 그 주장하는 걸 논설문 설명 하나 껴놓고 시 설명 하나 서사갈래 서정갈래 이런 설명 하나씩 끼워 넣어가지고 선지 5개 만든 다음에 자, 그 중에 이제 여기 논설문의 특징을 고르라든지 논설문의 특징이 아닌 걸 고르라든지 자, 요런 것들을 문제로 한 번씩 내기는 해. 자,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기는 한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면 우리 이번 범석을 진도가 일단 그 공지된 대로는 마무리가 됐죠. 공지된 대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 수업 때 이제 짜잘하게 이것도 들어가요라고 하는 게 있어. 그 여지를 남겨는 놔야 돼. 그래서 혹시나 이제 추가로 들어가요라고 하면 그때 바로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 거기 공지된 것 중에서도 그대로 들어갈 거야.